5월 10일 날 네. 새벽 2시에 올라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요. 새벽 2시에 우리 대통령 후보 다시 뽑아. 근데 웃기는 게 등록 신청 기간이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야. 1시간. 장난 아니야. 이거 보고 빡쳐갖고 서류 들고 찾아간 사람 있어. 왜 왔냐? 저기 대통령 후보 나 서류 내려왔다. 국회 앞에 그 수 있으시던 분이 이게 나 처음 들어본 얘기다. 김문수 후보의 목례에 대해서 애초에 저들의 계획은 국민의힘 경선은 그저 쇼잉용이요. 대충 후보 뽑아서 한덕수한테 양보하게 하고 대충 후보 뽑아갖고 이제 누가 잘 양보할 거냐. 김문수가 제가 양보할게요. 손 들고 양보했다는 거죠. 한동훈한테 물어봐. 한동훈 난 좀 그거 좀 곤란한데? 또 그래 알았어. 넌 2등만 해. 이렇게 됐다. 한덕수한테 양보하게 하고 국힘과 친문 반명이 한 편을 먹는 내각제 기현 빅텐트로 갈 생각을 갖고 있노라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경선할 때부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각제 기현 빅텐트. 그래서 한덕수가 만난 사람들이 다 친문 반명이에요. 손학규, 이낙연 그런 사람들. 네. 예. 일단 나경원은 말 안 될 것 같아서 걔부터 날린 거. 아니 나경원하고 안철수하고 붙어갖고 나경원이 안철수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랬다는 거야. 예. 조작이잖아. 그거 보면 조작인 줄 알아야지. 씨발 그걸 뭐 꼭 얘기해줘야 하냐? 까줘야 하냐 그거를?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준표를 날렸죠. 김문수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친윤 쪽이니까 이제 뽑아갖고 그다음 한덕수로 가면 이게 스무드하게 가는데 한동훈 뽑으면은 딱 난리 나고 씨발 부정이네 조작이네 뭐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마침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문수가 손 들고 이제 내가 양보할게요 하니까 그래 그럼 김문수 해서 낙점했다는 거죠. 김문수가 이제 말을 바꿀지도 모르니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간자들, 스파이들, 김문수 캠프로 막 몰아넣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감시하려고 막 갔던 그 사람들이 김문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한덕수 안 간다고 막 난리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소위 친윤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뒤에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김문수 감시하러 이제 친윤 의원들이 거기 또 막 가 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딱 속기 좋잖아요. 김문수는 밀어줘도 되겠구나. 얘는 이제 저기 윤석열하고 뭐 이렇게 붙는 거니까 했는데 김문수 이렇게 나지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민의힘을 속여야 되는 입장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 판이 속고 속일 수밖에 없는 판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본심을 다 숨기고 가는 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22번인가 42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넘기겠다. 김문수가. 진짜로. 예. 단일을 하겠다가 결국 넘기겠다는 얘기니까. 예.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날짜까지 딱 박아갖고 뭐 5월 12일까지 넘기겠다 하는 얘기를 22번을 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발작했구나. 거짓말했다고. 예. 거짓말 한 거는 맞아. 근데 니들도 거짓말 했잖아. 하지만 역시 약속은 어기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김문수 후보는 내가 언제 양보한다 했냐 하면서 옥리를 부리고 반면개헌 빅텐트는 일대 멘붕에 빠져있죠. 거짓말 해도 지지자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쪽으로 힘이 몰리니까 그게 환장할 노릇이죠. 국민들이 거짓말한 사람을 욕을 안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온 한덕수를 욕하니까 저들 내각제 개헌 빅텐트 세력이 여심이를 장악하고 있다. 여심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장악하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 교수, 여론조사 연구소 소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 아무도 몰라. 그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내각제 개헌 빅텐트 세력입니다. 하나의 정치 세력. 얘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당장 내일도 만져갖고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재명이 김문수를 더블 스코어로 벌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심이를 불질를 수도 국민의힘 당을 무력으로 접수할 수도 없으니까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어게인 온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베스트한 대안이라는 거죠. 짜여진 쌓기판에서 승률이 0%이니 그렇다면 판을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5월 10일 날 네. 새벽 2시에 올라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요. 새벽 2시에 우리 대통령 후보 다시 뽑아요. 근데 웃기는 게 등록 신청 기간이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야. 1시간. 장난 아니야. 이거 보고 빡쳐갖고 서류 들고 찾아간 사람 있어. 국회 본관 228호거든요. 서류 챙겨갖고 국회 본관 228호로 찾아간 사람 있어. 국회 갔는데 국회에서 막고 있잖아. 당연히 새벽 3시인데. 왜 왔냐? 저기 대통령 후보나 서류 내려왔다. 국회 앞에 그 수위 쓰시는 분이 이게 난 처음 들어본 얘기다. 아니 공고 나왔다. 이거 공고가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보여주니까 이상한데 여기 전화번호 있는 밑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네. 전화해봐라. 전화하니까 안 받지. 씨발 새벽 3시에 누가 전화 받냐. 빨간 리본 메고 가셨대요. 정치 코미디의 정수였습니다. 예. 봤는데 가갖고 228원을 불 꺼져 있고 전화는 안 받고 뭐 그랬다니까. 앞에서 주인이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아니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받는 게 어디 있냐고 진짜. 해대도 너무하잖아 이거. 이 새벽 3시에 한덕수가 국민의힘 입당을 했고 서류도 이렇게 등록을 해갖고 저것도 진짜 새벽 4시에 네.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 등록 공고에 한덕수가 유일하게 제출했다. 라고 대통령 후보자 선거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예. 에이, 안 부끄러우시냐고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예. 국민께 드리는 호소예요. 호소. 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무슨 얘기냐, 김문수 좀 찍어라 이 씨발 새끼들아 이제 그만하고 라고 호소를 하셨다고. 호소를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듣고 지랄이냐고 진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의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봐라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배치된단 말이에요. 뭐하고 배치되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다. 그 얘기를 계속 쭉 하셨는데 갑자기 네. 투표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 사이에 해결된 게 부정선거 기계를 해결하신 거죠. 상관없어요. 편할 대로 하세요. 사전투표를 하셔도 되고 본투표를 해도 돼. 대통령이 투표하라고 하잖아 지금. 말 좀 들으라고. 왜 하라고 하겠냐고. 부정선거 해결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지. 거짓말이야. 립 서비스 아니야 이런 게. 굳이 이거 넣어놓은 이유가 있잖아. 달래주는 거죠. 예.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당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이건 너무 사실하고 어긋나니까. 그래서 기껏 씨발 뭐라고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이유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조해내.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정치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승리해라. 승리할 기반은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승리해라. 와라. 그러니까 좀 투표해요. 투표를 좀 독려하고 하라고 좀. 김문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의총을 소집을 해갖고 큰짓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자세다. 그 전날에 막 붙들고 야 얘기 좀 하자 하는데 붙들고 나갔거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맞고. 아니 은근 정치가 이래야 된다니까. 신스틸러세요. 신스틸러. 아, 예, 그럼요. 오래 하셔갖고. 워딩도 세게 잘하시고. 이제 운동권에서 이제 이 오야붕을 계속 이제 잡고 계속 끌고 가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걔들은. 말씀드렸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애들이에요. 거기서 계속 이제 이제 그 우두머리로서 이제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는 보통 그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야. 평창동 마니님께서 문수님 찍으면 주가 올라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갑니다. 예, 예. GTX. 예. 지금 중요한 그 키워드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주시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 내가 봐서는 힘 안 내도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 할 수 있는 건 해보자고요. 예, 예. 다음.